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후입니다.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한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세법은 원칙적으로 이걸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바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한테 재산을 양도를 하면은 이건 세법은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니고 실제 돈을 받고 재산을 넘겨주고 돈을 주고 재산을 취득한 거다, 매매다, 이것이 명명백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게 되어서 양도소득세에 과세가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요, 사실상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계 존속에는 양도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직계 존속에 해당이 되고요. 직계 비속에는 양도한 사람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및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를 포함을 합니다. 또한 생모하고 출양한 자녀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이 되지만 계모하고 자녀 관계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며느리하고 시부모님, 사위하고 장인, 장모님 관계도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타 친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즉 양도한 걸로 보게 되어지는데, 자, 첫 번째 내용은 법원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쉽게 예를 들자면요, 부모님 재산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경매에 들어간 재산을 그 자녀가 경매에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게 되겠고요. 또한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및 배우자 등한테 대가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요, 양도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고요, 증여로 추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증여 시기는 언제냐?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건 잔금 청산일이 아니고요, 등기 접수일을 증여식으로 보게 됩니다. 자, 또한 자, 명명백백히 이건 대가를 주고 재산을 취득했다, 대가를 받고 재산을 양도를 하였다, 이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입증되었다고 하여서 이게 모든 게 끝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돈을 주고 재산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때 과연 이 자녀가 부모님 재산을 취득한 자금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즉 재산 취득 자금, 자금 출처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입증되지 아니한다면 또한 이 부분도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시세보다도 싸게 또는 시세보다도 비싸게 재산 양도가 되었습니다. 즉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 금액하고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하시기 전에 사전에 미리 세무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액션을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요, 증여자가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게 되겠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자, 첫 번째,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그러니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강제 징수를 하여도 증여세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이럴 경우에 증여자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증여자는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버님이 보유하고 있던 땅을 자녀가 취득을 했는데 아마 일단은 소유권을 받아왔나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한테 제공을 하여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빌린 돈을 아버님한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렸으니까 원금과 이자를 부담해야 되겠죠. 누가? 바로 자녀가 부담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증여로 추정을 하지 않고요, 양도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이때 이 금융기관한테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이 빌린 돈 원금과 이자를 자녀가 부담을 하지 않고 부모님이 또 대신 갚아줬다고 하면은 이는 이제 또 별도의 증여로 보게 되겠죠. 이 부분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아마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돈을 빌린 게 있었는데 이 빌린 돈을 어떻게 갚았느냐? 바로 부모님이 보유한 분양권으로서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재산이 양도가 됐다고 해서 증여로 추정하느냐? 아닙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분양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럴 경우를 대물 변제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을 하지 않고 양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멋진 삶을 기원합니다. 건행멋삼TV